네, 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의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잡아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분쟁 속 방산 이슈와 우리 증시입니다. 네, 끝이 안 보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만남에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달라진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네. 점으로는 미국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투자 포인트가 나뉘게 되는데 네. 좀 모순되는 점들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 핵심 기지는 빼고 공격해라. 이런 모순적인 말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 포인트가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런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분명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계 경찰관을 네. 자처하면서 세 번째로는 미국과 대만 퇴출을 하면서 유엔 결의를 결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세계 경찰관이 중국을 따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본토를 타격하되 러시아 핵심 기지를 미포함시킨 점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미국의 안전장치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타격을 허용할 시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도 주고요. 그리고 싸움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양 국가 모두는 핵 보유국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잠재적 전면전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그러면은 분쟁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화두가 되게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국내 분쟁 이슈로 대한민국을 동맹국의 입장으로서 우리 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과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합니다. 네. 실제로 친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제가 다치면은요, 네. 앵커님은 굉장히 화가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가서 싸워야죠. 막 싸워드릴게요. 저 이란이 다치면 안 네. 되니까. 자, 근데 제가 아니라 이게 가족이라든지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화가 날 거란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락을 우리 가족이 다치고 우리 가족이 상처를 입었는데 허락을 왜 미국한테 받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징성이 있는 강철 기갑까지 진흙탕에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네. 상징성도 없어졌는데 네. 왜 핵심 기지를 빼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동맹국의 입장에서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네.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국 방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핵무장 스스로 하고 자국 방위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말 내내 계속 핵 이슈가 언급이 되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수혜 섹터라든지 종목을 조금씩 함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섹터일까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네. 우라늄 채굴 및 처리 기업 같은 경우를 미증시를 추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산이 아니라 전략적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그런 방산업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카메코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기업인데 네. 우라늄 광산이라든지 핵 연료 서비스를 체크할 수 있고 핵의 재료가 되는 그런 관련주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우라늄에 관련된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증시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이라는 그런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ICBM, 북한이 매일 이야기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전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거, 탄도미사일의 상징적인 회사가 노스럽 그루먼입니다. 즉, B2 스피릿, 우리가 매번 북한이 제일 겁을 많이 먹을 때가 네. 그 스텔스기가 이렇게 돕니다. 그 회사가 바로 노스럽 그루먼입니다. 그 스텔스기를 만들었고 이번에 네. B21 레이더 시스템, 이제 장거리까지 장착을 하게 되는 모델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매번 호크아이라는 말이 심심하면 나와요. 호크아이가 뭐냐면은 미국의 공중 조기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네. 미 해군의 눈이라고 부르고요. 미군에서 미 독수리의 눈이라고 부르는 기종입니다.
그게 노스럽 그루먼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방산에 이슈가 될 때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왜 상징성이 되냐면 이 호크아이가 굉장히 잘 되고 미국의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그래서 시콜스키를 인수를 합니다. 거긴 헬리콥터 기업이에요. 네. 자, 그 헬리콥터에 스텔스가 있으면 그게 유일합니다. 자, 그 이름을 호크아이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애매하게 블랙호크라고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는 빈라덴을 사살했던 그 기체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다운이라든지 네. 이런 말들이 아예 유래가 된, 그러니까 특수부대 하면은 블랙호크입니다. 항상 타고 내려가는, 즉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말, 네. 이 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이제 되셨으면 다음 둘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을 발생을 하고 미국이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 되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CNN이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무슨 보도를 했냐? 레바논과 국경을 맞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의 상황과 이란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가자지구 휴전까지도 언급이 되잖아. 우리 이걸 네.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의 조사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 핵보유국은 아니었는데 네. 15년도에 그 쉽게 말해서 핵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영국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공동행동 계획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잃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조금씩 있어진다. 네.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할 것 같으니까 우리 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러면은 미국이 18년도에 네.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 대이란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상군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수혜 섹터와 종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쪽은? 시멘트 관련주와 철공 관련주를 유심히 보셔라라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주, 철공 관련주인 이유는 뭐냐면 네. 사우디를 보고 선행학습을 했죠. 그렇죠. 이란 하면 걸프전입니다. 이미 많이 당했었어요, 미국에게. 그러면 빌라덴 하면 사우디입니다. 둘 다 이슬람 국가고요. 그리고 또 둘 다 산유국이며 네. 둘 다 중동의 강국입니다. 자, 차이는 나라의 포지션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냐? 사우디는 미국과 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보자라는 그렇죠. 이런 추세이고요. 네. 이란은 이미 걸프전으로 많이 당해봐서 반서방국이고요. 거의 반미주의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우디는 빈라덴에 당하는 거를 직접 이란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디로 숨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의 10년이 안 잡혔습니다. 10년이 넘게 안 잡혔는데 빈라덴이 네. 당연히 땅굴이겠다.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소형 핵탄두나 핵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행학습을 이미 빈라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중동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네. 걸프전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가 소형 핵탄두를 쓰든 핵을 쓰든 일단은 감마 방사선 90cm만 되니까 콘크리트가 네. 90cm만 되니까 문제가 없더라. 근데 폭발, 충격 방어가 돼야 될 수 있지 않겠냐. 좀 네.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1.2m만 되면 되더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지상에 위치할 때는 네. 콘크리트와 철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1.5m 정도만 되면 핵을 방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땅 밑에 묻으면 1.2m 정도가 될 거고요. 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보통 미사일이 톡 떨어지면은 쏙 떨어져서 그 안에서 터지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뚫고 나서 가운데서 터지니까 이제 이것도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기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다중 설계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층의 벽을 겹쳐서 이 공간을 비워놓는 겁니다. 그럼 정말 비싼 미사일도 몇 층을 못 뚫고 내려가니까 단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네? 이런 게 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랑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 아파트의 콘크리트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몇 층을 못 뚫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이 아래에 있다면 굉장히 보호가 잘 될 거고 비싼 미사일도 내려가지 않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을 연결할 수가 있죠. 이게 결국 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분쟁 때문에 이런 핵심 기술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럼 이 분쟁의 단어를 요약하면 결국 땅 때문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도 뭐도 결국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남해안에서 우리 적장들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해전에서 싸우신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게 되면 국제 분쟁 이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족들과 기거해야 된다. 혹은 우리는 다치지 않고 숨을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혹은 이 위기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산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자산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거를 예시를 들을 수가 있는데 뭐 발견 안 된 금은 있겠지만 네. 뭐 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구도 마찬가질 겁니다. 지구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죠. 그럼 부동산이라든지 절대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보통 이슈가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주, 조금 전에 말한 시멘트 관련주, 네. 그리고 철근 관련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뭐 분쟁이 생기면 필수 소비재, 뭐 필수 소비재. 예, 밈이라고 하죠. 뭐 라면 챙기십시오, 뭐 방통면 챙기십시오 이런 말들. 네. 그런 필수 소비재 쪽을 조금 신경 써서 체크해 보셔라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이 세계 경찰권을 자처하는데 이번에 중국과의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대만을 퇴출하자 유엔 결의 시에 거의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별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다. 이런 아예 성명서를 비슷하게 내버린 겁니다. 네, 그렇죠. 성명서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똑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엔까지 편들어서 하나의 중국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왜 지지하냐면 WHO에 일단 막 넣어버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그리고 WHO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렇죠. 자, 주요 국제기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 자,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외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대만을 고립시켜서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개인에 비울 수 있겠지만 자, 대만 하면 TSMC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혹은 뭐 GPU 같은 것들 모두 다 TSMC가 갖고 있어요. 중국이 이것을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란 소리입니다. 그럼 자국의 그런 힘들을 조금 더 올려주면서 그럼 여기에서 대만이 큰 힘을 썼을 때 그 관련된 WHO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살펴봐드리면 되는 겁니다. WHO라고 중점적으로 여기는 건 수혜가 보통 두 가지로 끝납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백신과 mRNA로 끝납니다. 어. 백신은 코로나19라고 하면은 백신은 크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mRNA 같은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세포 안에 DNA 구조의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DNA 핵을 복사해요. 그러면 몸에서는 뭐 암세포처럼 늘어나는 줄 알고 이거 적병인가 보다. 여기서 막 가서 잡습니다. 네. 자, 자기가 죽음으로써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걸 생성합니다. 이제 이 단백질을 만들어. 난 이제 본 적이 있어. 이 바이러스는 계속 잡을 수 있을 거야. 이게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백신이나 mRNA. 자, 이게 쉬운 건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곰 3마리라고만 외우시면 됩니다. 곰 3마리요? 네. 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네. 리케치아순입니다. 그리고 닭까지 외워도 됩니다. DNA, 닭까지 해서 크기가 작을수록 네. 굉장히 높은 상승 랠리를 가져오고요. 네. 그리고 혹은 실적은 크기가 작을수록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오. 그러니까 곰팡이로 하면 페니실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는 페니실린은 큰 실적 상승은 없겠지만 네. 크기가 크니까 곰팡이니까 네. 자, 이런 거는 조금 낮고 작을수록 포텐셜은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크기 순서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해서도 이거 재빠르게 수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이기 때문에 국제항공안전이랑 보안, 그리고 이동 효율성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움직입니다. 보잉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국내 항공이랑 항공 부품주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체크해 보셔라 이런 의견과 비행기의 서로의 연락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데이터 통신, 네. 비행기 사이 데이터 통신, 보안주, 그리고 항공이랑 항공 부품주도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 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카메코 코퍼레이션,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의 흐름을 보면서 시멘트 관련주 정말 다양한 섹터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국제 분쟁에 대한 저희 이슈를 짚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산 말고 또 주목하고 계신 다른 섹터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방산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 수혜주가 굉장히 많이 파생이 흩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한 5가지가 되는데 5가지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5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가 첫 번째로 가장 세계 이슈가 네. 러시아와 지금 이란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해질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세계 국제 분쟁이 우리나라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 온 거 보니까 풍선 또 날렸던데 우리나라 이슈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정서가 조금 전 아까 콘크리트 있죠. 방어 네네네. 관련. 그쪽으로 흩어질 때가 있을 땅굴 거고요. 관련해가지고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 번째, 세계 정서가 실시간 뉴스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군사적 긴장과 남북 분쟁이 이미 발생을 해버린 상황. 네. 나쁘게 말하면 살짝 그 무력 도발이 이미 일어났던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세계 이슈가 러시아나 이란 그리고 핵 관련으로 강해질 때는 원자력과 우라늄에 관련된 기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원자력 발전 기업, 즉 에너지에 속한 원자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이랑 채굴 이런 기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네. 한국 수력 원자력에 가시면은요. 네. 열린 원전 운영 정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요. 고리니, 한빛이니, 월성이니, 한울이니, 뭐 세울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부가. 네. 그럼 뭐 1호기, 2호기 이런 건데 가동률을 일단 많은지, 그러니까 일단 원자력 관련이니까요.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현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핵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늄 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급을 1년 동안 쭉 유지하려면 네. 석유는 150만 톤이 필요한데 그 우라늄은 18톤이면 됩니다. 오. 이 양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굉장히 우라늄이 늘어난다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 네. 그럼 빨리 봐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둘째로 세계 국제 분쟁 이슈가 우리나라 전쟁 이슈 올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는 않겠지만 네. 전략 미사일 기업을 우선시 봐야 돼요. 눈여겨보라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시를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를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LIG 넥스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천궁2가 있고요. 천궁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대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하늘로 지나가면 빵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주요의 방공 시스템의 상징적인 해궁은 바다고요. 천궁은 하늘이다. 우리나라 일반 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쪽도 미사일 관련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무, 현무 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보통 군인들 포병 나오신 우리 군필자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 다련장포에서 날아가면 현무2와 현무4입니다. 대부분. 네. 그러면은 다양한 탄도 미사일에서 북한 군들이 보통 무력 도발을 할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웃음을 안 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더 좋아. 천무 현무가 있거든. 그거 했을 때 그 모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공대지 순항 미사일. 우주 산업인데 괜히 미사일에 들었으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타우러스라고 합니다. 350K입니다. 자, 과거에 무슨 일이냐면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는데 여기 땅 파고 있다가 여기서 대포알을 한 방 쏘고 다시 산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원 사격을 하면 산에 맞는 거예요. 이 아래 숨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이 미사일로 해서 위에서 똑 떨어뜨리거나 로켓이니까 네. 얘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내릴 가져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밀한 타격 능력. 당연하죠. 우주 산업이니까 네. 그만큼 목적에 매우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은 특수 시가지 전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쪽이 조금 흐름이 좋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셔라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셋째, 좀 짧게 할까요? 네, 좀 짧게. 좀 짧게. 네, 다음 이슈도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 통신 보안 쪽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네. 시멘트 그냥 철근 관련주 이것도 최대한 30초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철근 관련주 그리고 핵이 무서움을 준다. 그럼 삼표 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제철 그리고 네. 철근 꼽아야 되니까 네. 부동산 건설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 많이 보시고요. 네. 세계 세계 정서의 흐름이 실시간 뉴스나 혹은 미디어 송출하면서 움직일 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 끝납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호소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통신이랑 보안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지원한 게 통신이에요. 통신.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가장 먼저 지원한 게 통신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TV라고 봐도 좋고 매일경제 신문으로 봐도 좋겠지만 우리 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식이 없어서 참 아쉽긴 한데 그럼 데이터 통신을 예를 들자면은 KT라든지 SK텔레콤, U+, 이쪽이라든지 보안으로 시작하면 안랩 같은 경우도 그럼 데이터 통신이 움직인다. 그럼 라운시큐어라든지 이글루 시큐리티 다양하게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핵 방어를 염두한 시멘트 관련주부터 데이터 통신 보안 정말 다양한 섹터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먹거리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네, 저는 이게 식품주 이야기인가 했는데 내용 살펴보니 아니더라고요. 먹거리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론부터 먹거리를 말씀드리면은 네. 금융 관련 수혜가 올 수 있겠다. 저는 금융 이렇게 관련 수혜요? 결론을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세 가지가 축약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가 이번에 수출한 어음 매입 관련해서 AI를 자체 개발했답니다. 이 부분하고 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가 이번에 1,500 부실 채권 인수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와 비교를 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네. 그 하나금융지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AI 자체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리디시라고 해서 3.0입니다. 수출 서류를 자동으로 분리하고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기로 했다. 말이 네. 너무 어렵죠. 이것도 아주 쉽게 끝내버릴 겁니다. 수출환 어음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물건 팔고 돈 빨리 받자 뭐 이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AI가 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앵커님이 저한테 이 노트북을 한 100만 원에 판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오래 걸려요. 한 달 반, 두 달 막 환전도 해야 되고 막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은행이 와서 앵커님 괜찮아요. 내가 유일한 씨와 계약한 거 아니까 내가 97만 원 줄게요. 3만 원만 띄고. 그리고 유일한한테는 제가 알아서 받겠습니다. 딱 이겁니다. 근데 이걸 AI로 하는 겁니다. AI로요? 네. 그럼 이게 수출한 어음 매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기가 그렇죠. 서류를 올릴 거고 그럼 기업이나 앵커님 입장에서는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더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예수금 받을 때 2, 3일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빨라진다는 겁니다. 외환이. 그럼 은행 입장에선 이건 AI로 하면 인건비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고 차후에 얼마나 빠릅니까? 거의 주식에 예수금처럼 찾게 되니까 차후에 또 이용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은행의 업황 기대 개선 그리고 인건비도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종목 흐름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먼저 드릴 겁니다. 그다음 캠코는요? 부실 채권을 캠코에서 매각을 했어요.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했는데 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산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이라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NPL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실 채권이에요. 날라가면 후순위니까 네. 너 등기부 후순위인데 돈 떼이지 말고 내가 살게.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한 겁니다. 자, 그럼 싸게 팔아줘. 그리고 땅값이 오르면 내가 알아서 그게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걸 했다는 것은 부실 채권을 정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하겠다라는 짙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된 은행이 뭐 경락자금 대출, 쉽게 말해서 경매하면은 그 비용 같은 거 조금 내주고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품 같은 것들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네, 캠코의 이 자금 투입으로 담보대출 부실을 정리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결국에는 이 금융 섹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탑픽은요, 빠르게 만나볼게요. 탑픽 네.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증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한 점은 금일의 흐름의 난제 속에서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가 7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우주공항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나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사가 나올 겁니다. 결국 우주 개발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거라는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겁니다. 자, 유럽연합이 한일 안보의 파트너십까지 검토하면서 이런 힘들도 보태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방산주가 강세에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미래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투자 포인트 정말 상세하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